안녕하세요. 홍보의 별사입니다. 여러분, 횡성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횡성으로 횡성 한우죠. 횡성 한우. 강원도 횡성에 있는 한우의 산지로서 유명한데요. 원래 지금 상표법에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 등록이 안 됩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 등록이 안 되는데,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으로 등록이 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뭐 최근 개정된 건 아니고요. 예. 원래 지리적 표시는 특정인이 독점하면은 한 명이 독점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그런 단체가 예를 들어 횡성에 있는 한우 뭐 조합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합원들은 횡성 한우임을 증명하는 어떤 그 상표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혹시나 강원도 횡성 옆에 있는 다른 군에서 횡성 한우 쓰면은 못 쓰도록 제재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한미 FTA 되면서 이런 지리적 표장을 보호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 뭐, 프랑스 포도주 산지 보르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산지에 대해서 상표적으로 보호를 해줘라는 취지에서 상표법이 개정되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 지리적 업무 표장, 지리적 증명 표장에 대해서 상표법이 추가되었어요. 저희가 시험 공부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뭐 수험생들은 새로운 상표법 개정으로 인해서 아마 조금 상표법 공부할 내용이 많은데요. 최근 횡성 한우에 대해서 횡성군에서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으로 등록을 시도했어요.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 뭐냐? 제가 조금 증명 표장이 뭐냐? 이게 뭔지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이 뭔지 일단 상표법을 조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하여튼 그 산지, 그 지역에서 만들어졌다, 뭐 길러졌다, 그런 것을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그걸 인증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지리적 표시 증명 표정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예. 위에 보면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이게 이제 상표법 제2조 정인데요.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이게 뭐냐면은 횡성 한우라면 횡성 한우를 그것을 기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이제 도축해서 가공해서 포장해서 파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또 유통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단체, 즉 횡성에서 이제 횡성 한우만을 가공하고 횡성 한우를 판매하고 또 유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합을, 단체니까 일단 조합이라고 합시다. 조합이나 뭐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그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게, 그 사람들이 이제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 그리고 횡성 한우라고 쓸 거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횡성 아닌 데서 횡성 한우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 횡성 한우 한다 그러면 안 되죠. 등록이 안 되죠. 예. 평창에 있는 평창 뭐 평창 축협조합이 횡성 한우 표장으로 횡성 한우라는 상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 출원하면은 등록이 안 되겠죠. 예. 반드시 횡성 한우와 관련된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야 되고, 법인이나 조합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 상표 출원을 해야지 지리적 단체 표장이 되는 겁니다.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이란 거기서 이제 지리에서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산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또 어떤 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인증해주고 뭐 마크 주고, 그런 어떤 그 증명을 업으로 하는 사람, 지리적 표시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제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면은 3조 3조
5항 보면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동일 유사한 표장을 상표, 단체 표장 또는 업무 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그래서 증명표장을 등록받은 사람이,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사람이 또다시 단체 표장, 업무 표장으로도 또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상표로서 이제 등록받으면 안 되죠. 왜? 자기는 증명만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생산하면 증명을 똑바로 하겠습니까? 증명 안 하겠죠. 그래서 증명 표장을 하는 업으로 하는 사람과 그걸 이제 증명을 받아야 할 사람을 구별해 놓은 거죠.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증명 표장과 단체 표장을 한 사람이 가질 수는 없다. 이게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냐? 이게 대법원까지 갔으니까 제가 지금 상표 전문 변리사로서 요 기사를 좀 해석하려고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마이크도 사실 유튜브 시작한 지 한 일주일 됐는데요. 마이크도 5만원짜리 샀다가 10만원짜리 사니까 성능이 훨씬 좋네요. 노트북도 지금 새로 샀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노트북이 카메라가 예전 거는 저 화면 위에 있어서 이렇게 자연스러웠는데 지금은 좀 밑에 있으니까 상당히 좀 이게 턱에서부터 이게 카메라가 비춰가지고 조금 예, 좀 얼굴 보는 게 조금 찍힌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무튼 자, 이 보면은 파이낸셜 뉴스인데 법원 횡성한 후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한대. 자,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입니다. 그리고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이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증명표장과 단체 표장은 한 사람이 독점하지 못한다는 것이 상표법 몇 조입니까? 상표법 아까 보듯이 3조 5항 증명표장과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동일 유사한 표장을 상표, 단체 표장 또는 업무 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증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증명표장 받으면은 다른 동일 유사한 어떤 그런 표장을 다시 다른 상표나 단체 표장, 업무 표장으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이 명확한 법으로 나와 있는 거죠. 예, 법으로 나와 있는 건데 문제는 자, 횡성군이 횡성한우 유명하지 않습니까? 강원도 횡성 그러면 횡성한우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횡성한우밖에 생각 안 납니다. 엄청 유명하죠. 예. 횡성한우 먹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예, 저는 횡성한우 못 먹어봤습니다. 예.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등록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사부 윤성식 부장판사는 횡성군이 특허청을 상대로 횡성한우에 대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 거절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즉 뭐냐면 앞에 특허청에서 이런 상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상표증을 이제 그 등록을 안 시켜준 겁니다. 그걸 이제 등록 안 시켜주니까 상급 법원인 이제 상급 기관인 특허 심판원 또는 특허 법원까지 가서 해달라고 이게 잘못된 특허청의 거절 결정이라는 것을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심결 취소 소송이라고 합니다. 심결 취소 소송 해달라고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 여기 특허 법원에서 횡성군에 손을 안 들어줬다는 얘기죠. 즉 횡성군은 지리적 증명 표장을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 앞서 횡성군은 2016년 10월 횡성한우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출원했으나 특허청부터 거절당했다. 이제 거절당했습니다. 여기에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 그 이후 이제 심판 소송을 계속한 거죠. 예. 자, 원래 나오죠. 지리적 특산품 명칭. 누구나 사용해야 할 용어로 상표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명칭이 지역 고유의 특징과 명성이 있다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법에 등록이 가능하다. 그게 지리적 단체 표장입니다. 예, 그게 지리적 단체 표장. 이러한 지리적 표시는 증명표장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다. 지난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반려로 추진된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 특산품을 관리하는 게 주요한 골자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 내 특산품 생산, 제조, 가공하는 구성원들의 상표권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부안살, 안동소주, 광양불고기, 보령, 넝쿨, 강낭콩 등이 특허청으로부터 증명표장을 받았다. 예, 증명표장 받았네요.
근데 특허청은 횡성 한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증명표장 등록을 거절했다. 우선 횡성군이 이미 횡성 한우에 대해 상표 업무표장을 출원했다는 지적이다. 무슨 말이냐? 말씀드렸죠. 업무표장 업무표장 상표로 또 이렇게 출원한 사람은 동일 유사한 표장 횡성 한우를 증명표장으로는 받지 못한다는 게 3조 6항, 아까 상표법 3조 6항이죠. 예. 5항입니다. 3조 5항. 3조 5항에 따라서 증명표장하고 그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사항도 있네요. 사항도. 예. 아무튼 이 조항들이 증명표장과 단체표장은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상표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상표 동일 유사한 표장은 증명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상표법 제4항의 규정이다. 5항이 아니고 4항이네요. 4항의 규정 때문이다. 증명표장은 타인의 상품에 대한 품질적 보존 기능을 하는데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면 소비자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증명을 업으로 한 사람이 물건도 생산하면 자신의 상표에 또 물건 생산하는데 또 상표를 붙이면 그걸 자식이 또 증명을 하면은 똑바로 증명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겠습니까? 예. 한우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횡성 한우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자기가 생산했기 때문에 자기가 증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증명하겠죠. 증명 표장을 주겠죠. 사용하라 그러겠죠. 예. 횡성하고 막 거기 뭐 평창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계에서 애매해가지고 소가 평창에서 풀 뜯고 예? 횡성에 가서 집에 가서 잠을 잔다. 이거 횡성 한우일까요? 아닐까요? 또는 횡성에서 풀을 뜯는데 그 한우 주인은 풀 뜯어 먹을 때는 횡성 가서 먹고 소가 잠은 평창에서 잔다. 예를 들어 이거 증명해야 될까요? 증명표장으로 이거 횡성 한우라고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게 횡성군 거기서 직접 그 한우를 사육한다. 그럼 증명표장으로 횡성 한우라고 또 증명해버리겠죠. 예. 그래가지고 증명표장의 어떤 취지상 안 되기 때문에 증명하는 사람 계속 증명하는 것만 해라. 상표로 업무로 이렇게 자신이 직접 그렇게 등록받으면은 증명표장으로는 등록 안 시켜준다. 뭐 그런 취지입니다. 네. 좀 어렵게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허청은 횡성축산업협동조합이 먼저 횡성한우라는 고기 명칭으로 지리적 표시를 등록받았으므로 이와 유사한 횡성군이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무튼 그래서 특허청에서 거절됐고 횡성군이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에서 또다시 불복 심판을 했으나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시 특허법원 소송으로 갔다. 예.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횡성군이 이제 상표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법조문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대해 상표법 제3조 사항을 적용할 명문의 법적 근거가 없다. 명문에 있지 않습니까? 제3조 사항 딱 박혀 있지 않습니까?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도입 취지 등 고려할 때 일반 상표에 적용되는 규정을 요추 적용할 수, 요추가 아니고 그냥 바로 법조항이 있죠. 좀 그렇네요. 횡성군에 여기 담당하신 분에 아마 인터뷰를 했는 것 같은데 상표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고요. 3조 사항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냥 뭐 유추하거나 뭐 판례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안 되게 돼 있네요. 그 취지가. 법원은 뭐 횡성군 뭐 청와대가 와도 안 되죠.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이거 나와야죠. 재판부는 나와 있네요. 역시 판사님 똑똑합니다. 증명표장은 상표와 달리 상품의 품질, 원산지 등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자가 타인의 상품이 일정한 기준에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된다며 자신의 상품에 이를 사용하면서 방지해야 한다. 이게 그 말이죠. 자신의 상품을 생산해놓고 횡성한우라는 브랜드로 생산해놓고 그게 또 증명표장까지도 붙게 해준다 그러면 증명한 사람은 당연히 붙게 하겠죠. 자기 상품이니까 잘 팔아야 되니까 증명한다. 인증마크, 뭐 인증마크, 한돈마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증명표장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 찍어주는 사람이죠. 증명표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자신이 직접 그걸 또 생산까지 한다. 그러면은
품질 낮아도 1등급으로 이렇게 찍어버리니까 안 된다 얘기죠. 예. 그래서 증명표장과 단체표장은 지리적 증명표장과 지리적 단체표장은 똑같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같은 한우라도 어디 뭐 그냥 잘 모르는 지역의 어떤 한우하고 횡성 한우하고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값 주면 횡성 한우 먹지 그냥 뭐 어느 시골에서 어떻게 길러진지 모르는 그런 한우 먹겠습니까? 예, 그래서 브랜드가 중요한 거예요. 브랜드 때문에 뭐 2배, 3배씩 값이 차이 납니다. 다른 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뭐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여성용 핸드백 또 뭐 품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비슷해 보이는데 그게 루이비통이냐 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값이 공이 하나 2개씩 더 붙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우도 횡성 한우냐 간판에 횡성 한우라고 쓰느냐 안 쓰느냐. 예, 횡성 한우라고 입증된 곳에 이제 증명표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 식당에다가 증명표장 마크를 찍어주겠죠. 예. 그런데 자기가 식당을 하면서 횡성 한우 거 안 써. 그런데 자기가 증명표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쓸 수 있죠.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예. 그런 걸 방지하려고 업무표장과 지리적 증명표장과 지리적 업무표장은 동시에 못한다 이야기입니다. 간단하죠. 예, 그 내용 취지는 충분히 법적으로 이해할 만합니다. 제가 상표법 공부할 때는 없었는데 FTA 한미 FTA 전에 저는 시험 2004년도에 합격해서 그 개정법이 없었는데 지리적 표시에 관한 내용이 상표법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네요. 제가 공부할 때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 등록 안 된다 뭐 이 정도만 뭐 알았지. 단체 표장 뭐 이런 부분까지 공부를 뭐 지리적 단체 표장까지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역시 시험을 좀 일찍 합격해야 좋은 것 같네요. 신뢰보호 원칙 뭐 이런 거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뭐 법조문이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야, 그 대법원에 불복해. 생성군은 대법원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아니, 뭐 동남아 수출하는데 횡성한우가 뭐가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뭐 국회를 통과한 법이 상표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리적 표시 표장과 지리적 단체 표장과 지리적 증명 표장은 한 사람한테 줄 수 없다. 예, 예를 들어 동일 유사한 어떤 하나의 표장에 대해서 지리적 단체 표장, 지리적 단체 표장이라는 것 자체는 그 지역의 단체, 그 산지의 단체 사람들이 뭐 조합이나 법인을 설립하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아까처럼 횡성 한우 그 지역에서 생산했으니까 생산한 사람들이 다 횡성 한우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평창군에서 생산한 사람 한우를 생산한 사람이 횡성 한우를 뭐 이렇게 브랜드를 사용한다 그러면 제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횡성 한우에서 생산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 인증을 해주는 거죠. 인증을 해주는 그런 단체는 지리적 증명표장으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또다시 동일한 어떤 유사한 표장, 예를 들어 횡성한우로서 단체 표장까지도, 지리적 단체 표장까지도 동시에 가지지 못한다는 게 상표법 제3조 4항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불복해도 대법원 가도 법리가 법조문을 명확해서 뭐 횡성군이 이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이거 횡성한우, 횡성군 대리한 변호사가 되는지 변리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잘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황보희 변리사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사무실 잠깐 소개할게요. 저기 네이버에 다원상표라고 치면 다원상표, 네이버에 다원상표 한번 쳐보겠습니다. 다원상표 치시면 저희 사이트가 나오고요. 다원 전문가들 보시면 저 황보의 별사입니다. 성이 황보고 이름이 의입니다. 성이 황보 이름이 의. 서울대 식품과학과 졸업했고요. 2004년도에 변리사 시험 합격해서 2020년인 지금 약 16년간
상표 전문 변리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저희 작년 기준 한 4,000건의 상표 출원을 했고요. 1833-889 하나로 전화 거시면은 저희 상담원이 김규화 과장, 경희대 법대 나왔고요. 또는 이왕근 과장, 경기대학교 법학을 복수 전공한 우리 이왕근 과장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전화 받을 겁니다. 친절하게 상담해서 상표 출원 업무, 기타 상표 관련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줄 것이니까요. 이쪽으로 1833-889 하나로 전화 거시거나 또는 여기 무료 상담이나 이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휴대폰 번호 꼭 기재하시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